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자 연산군이 제법 장성하였다. 연산군이 성종인 거처인 내전에 들었다. 어머니 정현왕후 윤씨도 함께 있었다. 연산군이 예를 갖추며 자리에 앉았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성종과 윤씨의 시선이 연산군에게 쏠렸다. 눈빛이 자애로웠다. 성종이 말했다. 긴히 할 말이 무엇이냐? 무엇인데 세자가 이리도 긴장을 하였을까? 소자 거리에 나가보아도 되겠사옵니까? 거리에 나가 백성들의 사정을 보고 싶사옵니다. 왕도 백성을 살피기 위해 미행을 나섰다. 왕세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성종이 정현왕후 윤씨를 보았다. 윤씨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하면 나가보거라. 대신 돌아온 후에는 나를 보아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사옵니다. 어마마마. 얼마 후 변복을 하고 고를 나섰던 연산군이 돌아왔다. 성종은 아들의 낯빛을 유심히 살폈다. 무언가 설렌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슬픈 듯 했다. 그래, 내가 오늘 거리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특별히 귀한 일은 없사옵니다. 성종이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연산군이 대수롭지 않게 한 가지를 떠올렸다. 기이한 일은 아니었으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긴 하였사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이냐? 송아지 한 마리가 어미소를 따라가는데 어미소가 소리를 내면 그 송아지도 문득 소리를 내어 어미와 새끼가 함께하니 그것이 신비롭고 조금은 부러운 일이었사옵니다. 성종의 낯빛이 근심으로 어두워졌다. 갑자기 마음이 짠했다. 연산군의 생모는 패비 윤씨였다. 성종에게는 3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왕비는 한명회의 여식으로 자식 없이 일찍 졸했다. 두 번째 왕비가 바로 연산군의 친모인 패비 윤씨였다. 그녀는 사약을 받고 죽었다. 당시 연산군이 어려 그때 일을 알지 못했다. 때문에 성종의 세 번째 계비인 정형왕후 윤씨를 생모로 알고 자랐다. 정형왕후 윤씨는 중종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그랬구나. 그랬어. 내 부러울 것이 무엇이냐. 내게도 어마마마가 있질 않더냐. 네, 아바마마. 헌데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아바마마께서는 종친들을 모시면 항상 연회를 베풀고 기생을 드리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사옵니까? 성종이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글쎄다. 친척을 보는데 기쁘지 않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니더냐. 헌데 어찌 묻는 것이냐? 늘 아바마마께서 베푸시는 자리에는 술과 음악, 기생이 빠지지 않으니 그것이 당연한 일인가 싶어 여쭙는 것이옵니다. 태평시대다. 모두 같이 즐거워야지. 연산군은 더는 말이 없었다. 예종이 후사 없이 죽자 성종이 왕위에 올랐다. 성종에겐 형인 올산대군이 있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를 제치고 장인인 한 명의 권력으로 왕이 되었다. 그래서 성종은 늘 마음 한구석이 미안했다. 하여 항시 형을 만날 때면 의리는 군신이지만 은혜는 곧 형제라고 하였다. 성종 7년에는 문신들을 위한 독서당을 만들었다. 이때도 성종은 기생과 음악을 내려 축하해 주었다. 또한 성종은 애주가여 여인도 사랑했다. 성종은 옥으로 만든 큰 잔에 항상 술을 마셨는데 한 번은 술에 취해 대신들에게 잔을 돌리며 술을 권했다. 종실의 한 사람이 술을 마신 뒤 술잔을 술매 속에 넣고 거짓으로 땅바닥에 넘어지니 술잔이 깨졌다. 술을 상가하라는 뜻이었다. 다행히 성종도 그 뜻을 알아 죄를 묻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성종이 하늘의 부름을 받아 생을 마감했다. 이후 연산군이 즉위하고 성종의 묘지문을 쓸 때였다. 이상한 점을 발견한 연산군이 승종원에 물었다. 판봉상시사 윤기견이란 이는 어떤 사람이냐? 혹시 연동령 윤호를 기견이라고 잘못 쓴 건 아니냐? 윤기견은 패비 윤씨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영동령 윤호는 지금의 어머니 정영왕후 윤씨의 친정아버지였다. 연산군은 외할아버지 이름을 어찌 잘못 기재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었다. 승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아뢰었다. 윤기견은 패비 윤씨의 아버지인데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기 전에 죽었사옵니다. 패비 윤씨가 왕비로 책봉되었다. 패비 윤씨가 누구인가? 지금 어마마마의 전 왕비를 뜻함인가?
네? 네, 전하. 연산군도 눈치는 있었다. 승지들의 몸짓이 수상했다. 표정도 수상했다. 연산군은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기억을 굳이 떠올려주는 자는 없었지만 그간 할머니인 이수대비의 행동들과 시성대군과 자신을 대하던 정영황후의 시선. 연산군이 넋이 빠진 채 입만 겨우 놀렸다. 혹, 혹 말이다. 이 윤기견한 자가 나의 외조부더냐. 내가 혹여 패비였던 윤씨의 소생인가. 말하라, 말해보아라. 어서, 패비 윤씨는 누구인가. 전하의 생모이십니다. 왕비로 책봉되었다가 투기가 심하여 선두방의 용원에 손톱짝을 내셨으며 후궁으로 격하된 후에는 또다시 여러 후궁과 왕비를 저주하는 방수를 써 폐위가 되었사옵니다. 연산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말을 더듬었다. 하면 나는 어찌 모르고 있었더냐. 이 일을 할마마마께서도 내게 항구하고 계셨다. 어찌 이럴 수가 있더냐. 전하의 춘추 고작 3살이라 선도왕께서도 모르고 지내는 것이 낫다 하여. 모두 물러가라. 모두 물러가. 연산군이 고함을 내질렀다. 연산군은 이날 처음으로 자신의 생모가 따로 있었으며 그가 폐위되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정전에서 꼼짝 않은 채 연산군은 수라도 들지 않았다. 송종은 대비를 보러 갈 때에도 항상 종실들을 불러 후원에서 술을 마시고 화를 쏘았다. 또한 기생과 음악을 따르게 했으니 이것은 태백시대의 좋은 일이지만은 이를 논하는 이는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연산군이 향락에 즐겨 빠진 것은 성종 때부터 귀와 눈에 배어 있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무어사하러 왕권을 찾은 연산군은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정사와 욕망 사이에 중심을 잡지 못했던 연산군은 결국 왕권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다. 쾌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짜릿했다. 국고는 바닥났고 이번에는 대신들과 삼사가 합세하여 간하기 시작했다. 연산군은 이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다. 그대들이 옳다고 하는 소리는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너희 곳간이 빌까 그것이 걱정이지. 그러고도 너희가 충신이란 말인가. 다시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들은 모두 능멸의 죄로 다스릴 것이다. 혼자가 된 연산군의 마음은 분노로 표출되었다. 임금을 능멸한다는 이유로 다시금 옥사가 일어났다. 사건은 연산군의 상명이었던 패비 윤수의 문제로 불씨가 옮겨갔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던 임사홍이 연산군에게 아뢰었다. 임사홍의 아들은 예종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성종은 임사홍이 가학한 인물임을 알고 그를 멀리했다. 이때 임사홍이 연산군을 보고는 울면서 읍소했다. 연산군을 이용해 권세를 잡아보려는 의도였다. 패비께서 죽음에까지 이른 것은 엄기인, 정기인 이 2사람의 계적 때문이었사옵니다. 엄기인과 정기인은 성종의 후궁이었다. 패비 윤씨가 쫓겨나게 된 계기는 이들을 해치려고 방수를 썼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엄기인과 정기인 또한 패비 윤씨와는 온수 사이였다. 패비 윤씨가 사가로 쫓겨난 가정에서 이들의 개입도 컸다. 내 어머니가 그것들 때문에 쫓겨났다? 내 인연들을 안양군 이양과 봉안군 이봉을 장장 잡아들여라. 잡아들인 직후 곤장 80대를 쳐서 후원뜰로 데려오너라. 이양과 이봉은 귀인 정씨의 소생이었다. 엄씨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 옹주 한 명만 두었다. 연산군이 편전에 나서 후원으로 향했다. 그를 따르는 이들의 손에는 자루와 줄이 들려 있었다. 이미 연산군의 명을 받고 귀인 정씨와 엄씨가 뜰에 끌려 나와 대기 중이었다. 입에 자갈을 물리고 전현들을 당장 자리 씌워 포박하라. 정씨와 엄씨는 저항할 시간도 없이 포박되었다. 연산군은 사정없이 그들을 짓밟았다. 내 어머니께서 사약을 받았을 때 이른 기분이었을까? 아니, 내년들에게는 사약도 아까우리라. 그러니 고통을 아주 오랫동안 즐긴 후에 죽여줄 것이야. 그것도 아니구나. 내년들이 낳은 자식으로 하여금 죽여줄 것이야. 이어 이황과 이봉이 끌려왔다. 연산군이 이황과 이봉에게 명했다. 죄인들을 매우 쳐라! 이황과 이봉이 머뭇거렸다. 연산군이 몽둥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감히 임금의 명을 어길 것이냐? 오냐?
내 놈들이 오늘 죽고 싶은 모양이구나. 이양이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루를 힘껏 쳤다. 얼마나 때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단지 자루 안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는데 아녀자의 소리가 분명했다. 이봉은 몽둥이를 들고서 흐느꼈다. 불길하게도 자리 속의 여인이 자신의 어미일 거란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이봉이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연산군이 이봉을 비웃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호위하던 이들에게 명했다. 자루 속 죄인들을 죽여라.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사내들이 달려들어 정씨와 엄씨를 마구 때려 짓밟았다. 신음소리마저 잠잠해졌다. 연산군이 이황과 이봉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쳐들어갔다. 술을 올려라. 대비마마, 이것이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이니 한번 맛보시오. 인수대비는 연산군의 할머니였다. 윤씨의 폐위 문제에 인수대비 또한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폐비 윤씨는 폐출되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송종을 기다렸다. 송종도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진 상태였다. 그러나 이를 모두 어그러뜨린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인수대비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폐비 윤씨의 행적을 고스란히 거스스로 꾸며 송종에게 보고한 것이었다. 윤씨는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인수대비가 부득이하게 잔을 허락했다. 술잔을 비운 인수대비에게 연산군이 물었다. 술잔을 받았건만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어찌 없습니까? 배 두 피를 가져다 주어라.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인수대비는 말을 아꼈다. 연산군이 다시금 말을 이었다. 오늘 대비가 사랑하던 두 며느리와 손자들이 어찌 되었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꼭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비전을 빠져나온 연산군이 이번에는 자순대비의 친전으로 향했다. 자순대비는 성종의 세 번째 계비로 연산군이 친모로 알고 있던 전현왕후 윤씨였다. 다행히 연산군의 왕비 신씨가 구원하여 위태롭지는 않게 되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이번엔 귀인 곤씨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귀인 곤씨는 성종의 아버지 적종의 후궁이었다. 연산군은 곤씨가 귀인 엄씨와 정씨의 일에 관여가 있다 하여 그녀의 봉작을 빼앗고 강등하여 서유인으로 삼았다. 곤씨는 평소에 불교를 좋아했었다. 연산군이 곤씨의 무덤을 파서 관을 열었다. 부관삼치를 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시체가 없었다. 곤씨가 죽자 해명이란 자가 불가의 법에 의해 곤씨의 시체를 몰래 태운 것이었다. 무덤에는 시체가 없이 봉분만 있었다. 연산군은 매우 노하여 곤씨와 관련있는 비구니를 잡아들여 고문했다. 귀인 정씨의 소생인 이황과 이봉은 유배되었다가 곧 죽임을 당했다. 송종의 후궁이었던 귀인 정씨와 엄씨의 시신은 내수사에 맡겨져 소금에 절여졌다. 그리고는 산천에 뿌려졌다. 연산군이 본성을 잃은 것은 윤씨가 폐위된 데 원인이 있는 것이지만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에는 잠옷 슬기롭고 총명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다. 올산대군은 연산군의 큰아버지로 성종의 형이었다. 큰아버지의 부인이자 연산군의 큰어머니인 박씨는 박원종의 누나이기도 했다. 연산군은 어릴 적 올산대군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 그래서 친분이 남달랐다. 잦은 병을 핑계로 올산대군의 집에서 의탁했던 세자가 어느 정도 장성해서 궁으로 들어왔다. 연산군은 박씨가 그리웠다. 연산군이 박씨를 궁으로 불렀다. 백모님, 긴히 청이 있습니다. 연산군의 행실과 그간의 눈길을 알았기에 박씨는 조심스러웠다. 청이 무엇이옵니까? 세자가 궁으로 왔다고는 하나 딱히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백모님께서 동궁에 머물면서 보살펴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박씨가 시간을 끌었다. 연산군의 명을 거역하면 비극은 자명했다. 남동생인 박원종에게도 원망이 갈 게 뻔했다. 연산군은 외로운 왕이었다. 연산군에게 연민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백모님께서 불교를 받들어 대군의 묘 곁에 홍보사를 세워 복을 빌었습니다. 대신들이 하나같이 백모님을 벌하라 할 때도 내가 말렸습니다. 그 뜻을 정녕 모르지는 않을 터 나는 백모님이 좋습니다. 백모님 다리를 베고 잠을 청하고 싶습니다. 나의 세상입니다. 나의 발 아래 세상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백모님을 탓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박 씨를 회유하는 듯 했지만 연산군의 말투는 단호했다. 이미 그녀의 거처도 마련되어 있었다. 박 씨는 대전을 나서며 세자궁으로 모셔졌다. 밤이 깊어지자 연산군이 세자궁에 들었다. 박 씨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손놀림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박 씨를 대하는 연산군의 태도는 비빈에 가까웠다. 늘 특별한 것으로 치장시켰고 특별한 것을 선물했다. 한날은 연산군이 흥분한 상태로 박 씨를 찾았다.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다. 선물이 있습니다. 박 씨가 말없이 연산군을 보았다. 연산군이 말을 이었다. 그대에게 호를 내릴 것입니다. 이제 그대는 승평본 대부인입니다. 전하 망극하오나 보는 눈들이 많사옵니다. 남의 말 좋아하는 입들이 많사옵니다. 하오니 부디 그와 같은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양하면 내 마음이 아픕니다. 세자 모시기를 정성을 다하는데 이 정도로는 모자랍니다. 곧 그대를 위해 잔치도 열 것입니다. 연산군은 박 씨의 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그녀의 조거를 벗겨냈다. 연산군은 은으로 박 씨의 도서까지 만들라고 명했다. 새벽녘 연산군이 잠에서 깼다. 그의 몸은 식은땀에 흥건했다. 꿈에 박 씨의 남편이자 큰아버지인 올산대군이 나온 것이었다. 연산군이 일어나 의복을 갖추고 서둘러 박 씨의 초소를 빠져나갔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연산군이 대신에게 명했다. 새로 긴 막대기를 만들어 전하라. 그 새 막대기를 올산대군의 묘 한가운데 꽂게 하라. 놀란 대신들이 우왕좌왕했다. 전하. 간밤에 회개한 꿈을 꾸었다. 너희는 내가 악몽에 시달려 죽기를 바라는 것이더냐. 당장 시행하라. 당장. 연산군의 명으로 올산대군의 묘 한가운데 새막대기를 박았다. 그러자 우레와 같은 소리가 진동했다. 모두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놓았다. 그 시각 박 씨는 잠시 궁을 나와 집을 향했다. 대문 앞에는 박원종이 서 있었다. 대문이 닫히자마자 박원종이 박 씨를 불렀다. 목소리가 원망에 가득 차 있었다. 알고 있다. 그러니 더는 말을 말거라. 모두 무엇라 떠들어대는지 아십니까? 모두 누님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후궁이 되신 겁니까? 조카의 노류개가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조카와. 그만하라 하지 않았더냐. 박 씨가 손으로 제 입을 막았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렸다. 헛구역질이 나왔다. 그리고 보니 몸의 것을 지난달에 거른 듯도 했다. 박원종의 입에서 몇 마디 비명이 새어나왔다. 박원종의 몸이 휘청거린 듯 하더니 이내 말을 뱉었다. 외로 차분해진 목소리였다. 자결이라도 하십시오. 그 길밖에는 방도가 없겠습니다. 박원종이 매몰차게 돌아섰다.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다음날 박 씨는 싸늘한 신신이 되어 아침을 맞이했다. 그러나 소문은 이미 한간에 파다했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아 잉태하자 약을 먹고 죽었다는 것이었다. 박 씨의 남동생인 박원종은 이때부터 반정을 준비했다. 최유의 여식은 가야금을 매우 잘 탔다. 얼굴도 고와서 무사대부의 사이에 입소문이 돌았다. 그런 최유의 여식을 탐내는 늙은 사내가 있었다. 송종대를 지나 우의정을 역임했고 무어사 때에는 자의정으로 유자강, 노사심과 더불어 중심에 있었던 한치영이었다. 최유애가 죄를 얻어 벼슬이 갈리고 죄인이 되었다. 아비가 죄를 얻으면 그의 여식과 부인은 관노가 되기 일쑤였다. 그것도 아니면 공이 있는 대신에게 노비로 하사되었다. 한치영이 최유의 여식 최씨에게 안마를 받으며 물었다. 불편한 것이 없더냐. 언제든지 말하여 보아라. 난 내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느니라. 최씨는 한치영과 잠자리하는 사이였지만 그녀의 의복은 노비와 다름이 없었다. 최씨는 아비가 죄인이 되었으므로 그녀 또한 죄인이었다. 한치영은 그는 그녀를 데려와 자신의 노비와 강제 혼인을 시켰다. 즉 종놈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마음껏 그녀를 탐하였다.
첩으로 들이기에는 보는 눈이 너무 많아 한치영이 부린 장깨였다. 채씨는 말이 없었다. 표정에 아무런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다. 그래, 말이 많은 것도 좋지 않지. 그래서 내가 더욱 어여쁜 꽃인 게야. 흡족해하는 한치영의 사랑채로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관절이었다. 놀란 한치영이 소리쳤다. 지금 뭐하는 짓이더냐? 내가 누군지 몰라 이런 것이냐? 관저들 사이로 구수영의 모습이 드러났다. 왕실의 외척이며 세종의 막내 아들인 영흥대군의 사이였다. 한치영의 눈두덩이가 노기로 떨었다. 어렵게 얻은 여인이지만 구수영의 모습이 드러났다면 최씨는 고래 입궁해야 했다. 구수영이 말하였다. 대감께서는 저 아이를 단장하여 이꼴할 채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한치영의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절로 났다. 여봐라, 이 아이를 씻기고 이꼴할 준비를 단단히 하여라. 사실 채씨를 눈독 들이고 있는 이는 구수영만이 아니었다. 채씨에 대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던지라 연산군에게 잘 보이려고 풍원이 임승재와 고온이 신앙이 물밑작업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다. 그런 와중에 구수영이 선수를 친 것이었다. 최씨가 이꼴했다. 연산군은 최씨가 매우 마음에 들어 구수영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녀를 수기에 봉하기까지 했다. 채씨는 미색일 출중하나 입이 무거웠으며 웃음이 해프지 않아 그 속내를 잘 모르겠으니 그것이 매우 신비로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채씨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을 하였다. 우복도 하얀 소복을 갖추었다. 연유를 몰라 연산군이 물었다. 어찌 이러는 것이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어찌 상복에 어찌하여 곡을 하는 것이더냐? 전하, 전하. 연산군은 오늘도 만취된 상태로 술 냄새가 매우 역겨웠다. 셋이는 나가고 싶었다. 아니, 아비의 안위를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싶었다. 아비가 보고 싶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어서야 고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한청의 노비가 된 그때보다 무언가 더욱더 불안하고 힘들었다. 죽어나가는 여인들 때문이었다. 죽어나가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연산군은 제 기분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쉽게 죽이기도 했다. 말을 하라. 초상이라도 난 것이냐. 어허, 말하지 못할까. 전하, 소첩의 아비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나이다. 하니 소년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지막 가는 모습을 뵙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불효를 어찌 다 할 것이옵니까. 죽었다. 내 아비가 죽었단 말이더냐. 헌데 어찌하여 나한테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던 것이냐. 내 거짓을 고하고 있으렸다. 여봐라, 당장 죄인 최유의 집으로 가보아라. 화가 단단히 난 연산군이 내관을 최유의 집으로 보냈다. 내관이 득착해 보니 최유에는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단지 병중이었다. 수기마마께서 아마도 병중이신 걸 아신 모양입니다. 내관의 갑작스러운 방문도 방문이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무슨 소린게요? 마마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까닭으로 지금 곡을 하고 있습니다. 태유애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근심 어린 얼굴로 내관을 바라보았다. 전하께선 심히 노하셨소. 부디 우리 마마의 안위를 잘 부탁하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을 고하였다고 역정을 내실 전하를 생각하면 딸의 목숨이 위험했다. 내관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 채유애도 같이 일어났다. 내관이 방을 나서자 잠시 머뭇거리던 채유애가 뒤늦게 나와 대들보에 문명천을 걸었다. 그것을 알 리 없던 내관이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설 때였다. 나리! 나리!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 내관이 뒤를 돌아보니 채유애가 대들보에 목을 메고 말았다. 다음 날 술에서 깬 연산군이 내관을 불렀다. 실로 죽었단 말이더냐? 네, 전하. 수기마마의 말씀대로 목을 메어 죽었다 하옵니다. 후하게 장사를 치르도록 하라. 네, 전하. 채씨가 망연자실 쓰러진 채로 일어서질 못했다. 그제야 자신의 거짓말에 뼈저린 후회를 할 뿐이었다. 그렇게라도 나가고 싶었던 마음이 병중에 있다는 아버지를 뵙기 위해 쓴 계책이
결국 아비를 죽게 만들고 말았다. 김처선은 문종대 유배 갔다가 단종대 풀려났다. 그때부터 4대 임금을 보필해온 내간이었다. 벼슬도 공이 있어 정이품 자헌대부까지 올랐다. 어느 날 김처선이 옷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양자 이공신을 불렀다. 본디 내가는 자식을 낳지 못했다. 공신아, 부르셨습니까? 오늘 내 옷매무새가 어떠냐? 좋습니다. 어제와 사뭇 다른 듯도 한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좋은 일이라 내 아버님, 어머님을 뵈려나? 그럴 때도 되었지. 내 나이가 몇이건만. 늙은 김처선이 웃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씁쓸해 보이기도 했다. 공신아, 내 아버님, 나는 오늘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뒷일을 잘 부탁하마. 나는 네 분의 임금을 모셨다. 세조께서는 나의 직언을 싫어하셔서 곤장도 많이 맞았었지. 나를 정이품 자원대부로 봉하신 성종께서도 참으로 좋은 분이셨다. 이제 지금의 임금에게 내 마지막 힘을 쏟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라도 선대왕들의 은전에 보답을 하여야겠지. 공신이 벌어진 입을 다무질 못한 채 표정이 굳었다. 지금 아버지는 이꼴하여 포악하고 음란한 짓이 극에 달한 연산군에게 쓴소리를 올린다는 뜻이었다. 공신이 무릎을 꿇었다. 아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내시다가 직에서 물러나 편하게 지내십시오. 그리 편하게 가십시오. 소자 이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만이 충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나라의 녹을 먹고 살았다. 그 값을 치르고 가야 하지 않겠더냐. 내 목숨 하나가 무해 중요하더냐. 그러나 지금 임금께서는 자신 잘못을 아셔야 한다. 어찌 임금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내관이 목숨을 아껴 임금의 정행을 방관하겠느냐.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김처선이 양아들의 어깨를 두어 번 다독이더니 방을 나섰다. 방 안에서 이공신의 울음소리가 슬피 들려왔다. 이꼬란 김처선이 연산군의 처소에 들었다. 처소에 앉아 상의를 벗어 젖힌 채 기생을 하는 연산군이 고개를 들었다. 전하. 연산군이 김처선을 보았다. 귀찮고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오늘은 또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고 나를 부르는 것이더냐. 항시 바른 소리만 해대니 연산군도 김처선에 대한 노여움이 쌓이고 쌓인 상태였다. 단지 선대왕들을 모셨고 아바마마인 손종이 아끼던 인물이라 눈 감아줄 뿐이었다. 이 늙은 소신이 지금껏 복이 많아 내 임금을 섬겼사옵니다. 경서와 사서도 대강 통달하였지만은 옛날과 지금까지도 전하께서 하시는 악행을 행한 임금은 없사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옳은 군주가 되옵소서. 연산군이 기생을 쳐다보며 웃어졌겠다. 저 늙은 놈이 드디어 노망이 난 모양이로다. 전하, 부디 승하하신 선왕에 본받으시고 생각하시어 지금이라도 그때 화살이 날아와 김처선의 갈빗대를 뚫었다. 잠시 통증을 다스리던 김처선이 다시금 말을 이었다. 조정 대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늙은 내관이 어찌 감히 목숨을 아끼겠사옵니까? 다만 소신의 걱정은 전하께서 머지않아 임금의 자리를 잃을까. 이번엔 화살이 김처선의 다리에 박혔다. 김처선의 몸이 절로 꼬꾸라졌다. 연산군이 비웃으며 말했다. 다시 일어나라. 천하의 김처선이 그깟 화살에 무너지느냐. 어서 일어나 걸어라. 당장. 김처선이 연산군을 쳐다보았다. 그간 전하의 손에 많은 목숨이 죽었사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니 전하께서라면 화살에 맞은 자리로 걸을 수 있겠사옵니까? 지금이라도 그들의 아픔을 새기옵소서. 연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도를 꺼내들었다. 빠른 걸음으로 김처선에 걸어간 연산군이 외쳤다. 이놈을 잡아라. 사지를 붙들고 저놈의 면상을 붙잡아라. 모두가 달려들어 김처선의 팔을 뒤로 잡았다.
또 다른 이는 김처선의 얼굴을 붙잡았다. 연산군이 김처선의 입을 벌리고 혀를 빼내고는 단도로 잘라버렸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얼굴이 피범벅이 된 연산군이 김처선을 향해 비아냥거렸다. 어디 또 그 요망한 혀를 놀려보아라. 아, 혀가 잘렸으니 이를 어쩌나? 아, 아르, 아르. 혀가 잘린 김처선은 끝까지 무언가를 고하려 했다. 그러나 피만 목으로 넘어갈 뿐이었다. 이놈의 시체를 범에게 던져주어라. 또한 이놈의 양자 이공신도 죽여라. 김처선의 아비어미 무덤을 뭉개고 흔적도 없게 하라. 앞으로 김처선의 이름과 같은 자는 모두 고칠 것이며 조정과 민간에서 첩자 사용을 그만하라. 어길 시에는 이놈과 똑같이 죽을 것이야.